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월 3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뉴욕 시장 보면 뉴욕 시장도 어젯밤이 이제 올해 첫 거래일이었는데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했지만 중간에 매물이 출현되면서 결국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그런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0.36%, 나스닥은 마이너스 0.16%, S&P 500도 마이너스 0.22%. 근데 이제 그나마 엔비디아가 거의 3% 가까이 2.99% 오르면서 나스닥도 조금 이제 하락을 줄였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플러스 0.83% 이렇게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역시 이제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는 거, 또 부채 한도가 새로운 이슈로 다시 등장한 거, 뭐 금리 변동성 등등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됐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금 힘이 빠진 그런 새해 첫 거래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뭐 새벽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제 막 생중계가 되면서 지금은 뭐 어쨌든 간 전국 혼란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가를 오늘 이제 여실히 좀 시장이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출발은 플러스 0.15% 정도 약간 상승한 강보권 이상에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늘어나면서 중간에 지수가 플러스 2.32%까지 2454포인트를 넘어서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오후 1시 반 정도 되면서 대통령 체포 집행이 중지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848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3,180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6,961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2,441.92포인트, 어제보다 1.79%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플러스 0.21%니까 강보권을 조금 벗어나는 정도의 상승세로 출발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장중에 플러스 2.78까지 갔다가 역시 이제 1시 30분쯤 대통령 체포 중지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종가 부분에 다시 끌어올리면서 최고점 부근에서 오늘 시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은 1,431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763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2,24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700을 넘어서 705.76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2.79%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뭐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보다는 워낙 정치적 이슈에 의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의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본 게 있다면 오늘 움직임에서 어떻게 돼야 상황이 어떻게 돼야 우리 주시장이 살아나오는가에 대한 해답은 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환율도 오늘 좀 오르락 내리락 뭐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1,466원 30전, 67원이네요. 다시 67원 40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밀렸다가 역시 이제 체포 집행 중지 이러면서 환율도 거기에 주가처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움직임 보면 뭐 오늘은 뻔하죠. 외국인이 그렇게 샀으니까 외국인은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샀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은 다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KB금융을 29억 정도 샀고 네이버를 205억 샀고 HD 현대중공업을 59억 샀습니다. 반면에 기관도 역시 삼성전자 1157억 샀고 SK 하이닉스도 941억 샀고 LG 에너지솔루션도 141억 샀고 역시 이제 기관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기아, 뭐 셀트리온 이런 건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은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네이버는 외국인 기관이 전부 사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뭐 알테오젠, 뭐 에코프로비엠, HLB,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전부 샀어요. 외국인 500억, 220억, 150억, 120억, 62억 뭐 이렇게 비교적 많이 샀고, 기관도 에코프로비엠 2억 정도 판 거니까 뭐 크게 팔았다고 볼 수 없고, 알테우스는 211억을 샀고, 나머지도 전부 순매수 우위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오늘 지수도 많이 오르고 모양이 이제 좋게 나타나죠. 섹터별로 좀 보면 역시 이제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사실 이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뭐 새로운 이슈가 나온 거나 그러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잘 아는 아이온큐 뭐 리게이트 컴퓨팅은 무려 31.06%나 올라갔고, 디웨이브 퀀텀도 그렇고, 퀀텀 컴퓨팅도 13% 이상 올랐고, 아무튼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그래, 주요 섹터로 좀 계속 말씀드리고, 제가 집중 분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리매김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 엔비디아 상승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역시 그 반도체 밸류체인, 제가 늘 말씀하는 뭐 밸류체인 쭉 해서 소재 장비 뭐 이렇게 할 것 없이 이쪽에 관련된 것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시장에서도 나타났고, 근데 바이오 쪽도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생체 인식 관련한 것들도 2차 전지, 이거 뭐 이제 2차 전지 올라야 우리 시장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생산 뭐 소재 장비, 또 한 발 더 나가서 전력 저장 장치, 폐 배터리 뭐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2차 전지는 또 특별히 이제 중국이 배터리 부품이나 그 희귀금속 처리 기술, 또 특히 이제 LFP 배터리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한다 이래 갖고 우리가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역시 이제 가스 관련해서, 그리고 희귀금속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면 뭐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섹터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짚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이제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 시장의 현재 최대 악재는 사실 그 전국 불안정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근데 이게 또 이제 한 고비를 넘어가는 상황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현물, 선물 뭐 전부 매수하는, 그래서 결국은 주말장인데 상승을 가져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뭐 이거 하나로 완벽하게 안정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이제 우리가 전국 안정을 찾아가는 이런 이제 중간중간 이슈를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좀 반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좀 들어가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슈, 또 뭐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대한 뭐 불안 뭐 등등 있지만, 어쨌든 간 우리 그 주식시장에서의 최고의 그 현안은 뭐냐면 역시 그 전국 불안이에요. 이 전국 불안이 조속히 안정돼야, 그래야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안정되는 거를 보여야 외국인이 살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 사면 어떻게 해요? 환율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려온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치적인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오늘 그게 보여졌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뭐 그 새벽에 과천에서 국수본이 출발했으니까 그거부터 막 그 TV 생중계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출발은 진감인가 하다가 이제 외국인 기관이 본격적으로 매수에 들어오니까 오늘 시장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쭉 뻗어서 올라가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공조본이 그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집행을 중단했다고 이제 발표하는 게 1시 반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시장이 좀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데 이제 그 뭐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그냥 그대로 또 다시 회복하는 최고점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이게 중단되기는 했지만 오늘의 움직임은 이 우리나라의 어수선한 이런 전국 불안정이 안정 쪽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 나갔다 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뭐 이거 때문에 갑자기 우리나라 전국 불안정이 한꺼번에 싹 없어진다? 이렇게는 아니죠. 이렇게는 못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응하는 걸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그런 것보다는 오늘 일단 집행 중지는 했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체포영장을 하기 위해서 갔다. 그 사실이 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주식하는 사람 촉인데요. 그냥 제 촉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냐? 이게 왜 하냐? 이거는 이제 정치적 명분 쌓기나 이제 다른 쪽의 방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이거는 결국 정리 쪽으로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지. 뭐, 공조본이 그거 효력 끝날 때까지 한 번 정도 더 하지 않겠어요? 한 번 정도 더 하는데 문 안 열어주는데 가서 서로 총질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약간 보여주기 같지만 이제 방점은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제 내피셜인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뭔가 결말에 자꾸 다가가고 있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쉽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아마 탄핵이 인용돼도 관저에서 안 나오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새로운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거지만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읽냐 하면 일단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혼란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란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상황까지 이렇게 왔고 이런 이제 불안정한 게 빨리 정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이제 그 목표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진행되면 빨리 진행될수록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계속 있으면 그게 이제 빨라질 수밖에 없고 헌재 판결도 빨라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좀 산 건데 오늘 외국인들이 샀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갔으니 계속 산다. 이건 또 아니에요. 다음 주 외국인들은 어차피 오늘 이제 선물 땡겼다가 중간에 한 4천 정도 때려서 이제 일단 수익을 잡았으니까 이건 또 다음 주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 불안이 정리되는 쪽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갈수록 주가가 상승하고 환율은 떨어지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목도를 했잖아요. 눈으로 딱 봤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리고 거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딱 돼서 대통령이 체포돼서 막 나오고 그럴 거라고 아예 생각도 안 했지만 근데 어쨌든 간 그래도 집행이 중간에 중단되고 이랬지만 그러면서 상승세가 다소 하긴 했지만 이 시장에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진행됐을 때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리고 이게 진행된 게 안 진행된 것보다 투자 심리 안정에 상당히 자극을 줬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인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이 이제 새해 첫날부터 빚을 내니까 뭐 벌써 이제 뭐 유튜브에 이런 얘기 나 미국 시장 뭐 앞으로 빠질 거고 돈은 다시 국장으로 온다. 그래서 미국 시장 탈출 순서는 지능순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건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아직 아닌 것 같고 작년같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참 재밌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미국 시장 탈출이 지능순이라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장 가야 된다고 난리를 치다가 근데 아무튼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시장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그 넘어야 할 일들이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아진 거죠. 많아진 거.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상승한 거에 대한 부담.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우리 시장을 보면 우리 시장은 최대 악재는 누가 뭐라 해도 전국의 불안정함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해소되면 오늘 잠깐 보여줬지만 그러니까 국장이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계속된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 우리 한국 증시의 봄은 또 한 발자국 더 다가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집행이 성공하냐 마냐 뭐 자기의 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뭐 찬반이 갈리고 그러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개나리를 전부 뽑아 죽여도 봄은 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그 기대나 흐름이 전진적으로 가느냐 멈춰서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그게 한 발자국 갔다 이렇게 보면 좀 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지난번 스쿨에서 제가 작년 12월 30날 라이브 하면서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PPT 화면으로 몇 개 그 주요 섹터들이나 2025년에 관련 종목들을 정리해서 한 장의 종목 다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보세요. 그게 여러분 부족이에요. 2025년 부족. 요새 하도 무속 얘기 많이 나와서 좀 웃기지만 그게 그거를 한 장 딱 정리해서 한 장짜리를 딱 주식 투자한테 붙여놓거나 주머니에 갖고 다니세요. 그게 올해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섹터들이 그냥 부족만 갖고 다니면 안 돼. 그거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주말에 그거라서 이게 매매원칙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섹터별로 돌긴 하지만 다 그것들이 움직여요. 지금 그것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장으로 압축됐는데 그거를 안 보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그거 공부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모처럼 뭐 상승 마감하는 그런 이제 날이었기 때문에, 주말이었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이고 우리 슬꼰생이 이별, 여러분 잘 아시는 패트김 이별이라는 노래를 연주해서 올렸습니다. 그건 이제 딴 게 아니라 작년 연말에 있었던 비행기 참사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사연도 많고 참 마음 아프고 슬픈 얘기도 많고, 그런 생각에서 좀 제가 연주해서 올려놨으니까 기회 되시면 한 번씩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에 그거 한 번씩 공부해 보시고,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